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는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 1위였습니다. 273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자, 공매도 가열 종목이 다시 이제 시정되면서 내일 이제 공매도가 금지입니다. 대차거래 체결 오늘 또 86만 주가 신규로 또 체결되는 모습이었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 나왔던 공시입니다. HLB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내일 이제 다시 이제 공매도 거래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달까지 이제 기존보다 좀 완화해서 가열 종목 지정이 3% 이상 빠졌을 때 이제 거래 비중 자체가 이제 전체 거래에서 일정 비율로 넘어가면 이제 공매도 가열 종목이 지정되는데 첫날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제 금지였고 다시 오늘 재개가 되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가열 종목에 지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생명과학 관련된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고요. 이제 공시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좀 살펴봐 드리는데 결국 이제 상장사끼리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좀 이제 대립되는 어떤 부분들이 주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결국 이제 이번 주말에 회사의 어떤 이야기대로 FDA로부터 포스트 액션 레터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내용을 담느냐도 이제 이 부분만큼 뭐 중요하겠죠. 결국 주가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6월달 이후 이제 주총에서 이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계속 이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HLB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엘레바라든지 기타 이제 엘레바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ND 신청하게 되는 뭐 단가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명과학보다는 이제 재무적인 구조 자체가 좀 더 낮고 또 이제 본질적으로 엘레바를 100% 일단 가진 형태이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이제 R&D 어떤 역량들도 HLB로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이제 합병 비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HLB와 시가총액 어떤 차이보다는 지금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좀 약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어떤 이 시점에 관련되는 부분의 논란은 계속 뭐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12일 HLB 이사회 HLB 생명과학은 주총을 통해서 이제 확정되고요. 기준일은 4월 16일이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일정에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FDA의 포스트 액션 레터가 어떤 건지가 좀 더 이제 중요해지는 부분들이고요. 공매도 재개가 되었을 때는 대세장고 비율이 8% 이상인 HLB도 이런 수급 이슈들이 또 공매도하고도 연결되어서 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공매도 이제 거래만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거래가 정지되었을 때 업택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 보면 뭐 거의 없었고요. 오늘 같은 다시 25만 3,807주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되면서 전체로 이제 비중을 보면 이제 한 17.1 정도 흐름을 좀 보였고, 정규장 이후에 그 애프터마켓의 넥스트 트레이드까지 보면 이제 3% 이상 좀 빠지는 어떤 흐름을 좀 보였죠. 자,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이제 현물의 어떤 매도가 일어나게 되면 순보유 잔고는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현물에서 매수가 되면 순보유 잔고는 이제 줄어드는 어떤 이제 부분이라고 이 통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300만 주대를 항상 뭐 유지를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이제 340만. 근데 공매도 이제 재개하고도 이제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물, 예전에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금지됐을 때는 공매도 포지션에서 현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순보유 잔고가 이제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실제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는 어떤 흐름이 이제 3월 31일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공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된 이제 잔고 수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공매도 재개 전부터 잔고 비율이 높은 부분들이 체결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86만 주대의 체결이 나오면서 상한보다는 훨씬 많은 모습. 이게 다 이제 공매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대차 체결을 했다는 것을 수급상에서는 또 뭐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서제약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뭐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현지 기사인데요. 항서제약이 이제 어떤 스탠스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기사들을 자꾸만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항서제약이 이제 왕의 기한이란 말은 그동안 주가가 계속 부진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주가가 52원을 넘으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거죠.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하기도 한다. 3년 전에 이제 항서제약 주가가 이제 100위안도 뭐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좋다가 70%가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22년도부터 약가를 이제 국내에서 뭐 90%까지 빼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뭐 국제화라든지 혁신신약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는데 작년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순이익도 47%, 좋았죠.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1.31에서 계속 이제 순이익률이 높아졌고, 과거에는 이제 매출의 주력이 이제 제네릭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혁신 신약으로 매출 절반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하고요. 3년 전에 결국 제네릭 중심의 제네릭 중심이니까 약가인에 더 이제 취약한 어떤 상태여서 항서제약 시가총액이 거의 7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경영진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순피향도 다시 이제 복귀를 하면서 혁신적인 이제 신약, 그러니까 신약의 그 회사의 어떤 피벗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혁신신약 매출 규모가 거의 절반 정도에 차지할 만큼 이제 매출 프로덕트 자체가 이제 바뀐 거죠. 제품 구조가 일단은 변경되었고 정책적인 어떤 지원과 R&D를 중국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전 세계에서도 8번째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약물은 어떻게 뭐 탄생되는가 결국 이제 뭐 압박 속에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에 이런 어떤 변함 속에 중심이 있는 게 이제 뭐 캄넬리즘하고 이후에는 이제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여러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연구개발비를 매출의 23.5이면 거의 글로벌 빅파마 수준하고 동급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R&D 파이프라인은 혁신 약물의 60%는 이제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은 이제 중국 외에도 이제 이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해외 임상의 정가도 이제 120% 급증했고 이 숫자대에는 야망이 있다. 중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 시장에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경쟁은 그냥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도 결국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 머커와 2조 이상의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업프론트 피도 뭐 평균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제약사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서는 가장 큰 수준의 이제 이번에 이제 딜들을 했고 결국 이제 국제화력에서 자본 조달할 수 있는 홍콩의 2차 상장 관련되는 부분들도 마무리하게 되면 항서제약의 이제 뭐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베이진사하고 항상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뉴브른트닉 관련되나 비교하면 베이진사는 블록버스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 약물은 뭐 3가지 정도가 되고 FDA 기준으로 23년도까지 하나의 약물로 블록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항암제 사업 전체 수익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FDA 허가했을 때 돈 버는 것들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이진사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도 많이 이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약값이 중국보다 몇 배 이상 비싸다. 대부분 뭐 10배 이상 정도 비싸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파는 게 이제 결국 이제 근원적인 부분이죠. 라이센스보다는 실질적으로 허가받아서
팔아야 되는 것들이 항서제약의 당면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서 뭐 CMO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생선시설을 구축하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가남의 이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들은 항서제약이 뭐 이런 분위기를 보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작년보다 더 강하게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임을 알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서제의 어떤 기대치는 계속 이제 뭐 높아가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좀 보여주기를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항서제약의 스탠스를 봤을 때도 그럴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계속 이제 관찰을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서 이제 3월 30일에 빠졌다가 금지됐을 때 어제 올랐다가 오늘 다시 또 이제 금지가 아니니까 거래가 더 늘면서 아침에는 결국 지금 6만 원대의 어떤 부분을 계속 이제 못 넘고 있는 부분들이 3월 말 이번에도 그렇거든요. 플랫형으로 일주일 넘게 가고 있는데 전일에 이제 양봉의 시가는 아직 깨지 않는 상태에서 한 3% 조정이었고요. 생명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그 주식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5장에 좀 더 움직임이 나왔던 부분이고 수급상에서는 HLB는 이제 뭐 공매도 쪽에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또 35만 주 정도 매도가 되었고 현물에서 수급 보면 이제 코스닥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 매도죠. 273억 정도의 어떤 매도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고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보면 모건 스탠리가 JP모간, UBS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매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존 이제 공매도 창고인 신한하고 한국은 소폭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계가 공매도에서 영향이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창구가 직접적으로 공매도 연관된 현물과 이제 뭐 이런 부분으로 매도에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 그래서 뭐 당초 공매도 적용하면 외국인 수급이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거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공매도 특히나 대차거래 잔고가 높은, 비율이 높은 HLB도 한 8%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에 지금 영향을 바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공매도 거래가 금지니까 또 이제 양봉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이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열 종목에서는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음봉이 많았고 여기도 제약 같은 경우도 공매도 가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도 이제 공매도는 거래가 일단 정지되는 어떤 상황이고 2만 원대 밑단으로 종가상으로 살짝 뭐 시간에까지 내려간 거고요. 테라피틱스가 최근에 가장 강했는데 다시 지금 5일선, 21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여기 좀 잘 버티면서 남의 종목이 더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다시 또 이제 살짝 어제보다 거래가 늘면서 8,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더니 좀 아쉽죠. 7% 빠졌습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골이 나오면서 5일선 윗단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이제 흡사병 관련되는 부분에 결국은 이제 주식의 청구권 가격이 7,502원이니까 그 가격 위로 이제 올려줘야 이제 뭐 이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부담을 지으니까 뭐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양봉 진행이 어떻게 좀 되는지 7,500원 위로 올려놓는 모습. 결국은 이제 3월 20일과 3월 21일의 갭이죠. 한 8,500원 윗단 뭐 요런 정도 위치에 올려 넣어야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이 결국은 중국 쪽에서 이제 받게 되는 포스트 액션 레터가 무엇이냐 이게 뭐 일단 가장 중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흐름들을 챙기시면서 내일 흐름들 좀 봐야 되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